하고. 자, 경기하고 참조. 1차 이론서 126페이지 건방 행거 5조 시행령 3조 8호 12개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지원하고 지우고 형님 말한 거 금방 암기가 제대로 됐나 실험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12개라 그랬는데 12개입니다. 12개. 12개를 하는데 넙치 조피불황인데 넙치 가자미 안 보고 하십시오. 삼조기 가자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 다음에 부새 그 다음에 꽃게 그 다음에 킹크랩 킹크랩 없어요. 그 다음에 민물장어 민물장어 없어요. 그 다음에 뱀장어 먹장어 없어요. 참. 붕장어 장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바다장어 이거 뭘 장어 다 나와요. 왜 그래요? 참돔 그 다음에 돌돔 참조기는 있는데 참돔은 없잖아. 감선돔 그 다음에 낙지 항태 북어 황태 북어는 제외한다. 그러면 되는 거는 이거 많이 뺐지만 오징어도 있죠. 오징어 고등어도 있고요. 고등어는 오징어 있고요. 오징어는 없어. 깔치 있고요. 오징어 있구나. 조피불락 있고요. 하나 둘셋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개 빠졌네. 참이 두 개. 미꾸라지 참조기 참돔. 미꾸라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뱀장어 장어. 뱀장어 있었죠. 네. 민물장어 네. 낙지 명태. 민물장어가 뱀장어입니다.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셋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개 빠졌는데 뭐가 빠졌죠? 명태. 맹태 네 맹태 네 맹태가 빠지네요. 맹태 명. 여기 12개는 포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안 와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넙치 가자미는 안 되고요. 참조기 비슷한 부새 안 됩니다. 꽃게는 되는데 킹크랩 같은 거는 킹크랩이나 삼전개 같은 거 안 됩니다. 뱀장어는 민물장어 뱀장어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먹장어 붕장어 바다장어는 안 됩니다. 참돔은 돌돔 감성돔 안 됩니다. 그리고 낙지 됐고 낙지가 이제 연포탕입니다. 맹태 되는데 항태나 북어 말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조피불락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 이쪽에 있는 거를 표시를 하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포실해야 되고 포시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실해야 될 거는 당연히 포시 안 하면은 일단 포시 대상에서 벌써 걸리고 있어, 그죠? 그러면은 얘는 1차 30, 60, 100만 원 카트를 묶습니다. 근데 포실을 메이드 인 코리아 이제 킹클랩 같은 거는 뭐 미국산이라든지 캐나다산이 많잖아요. 킹크랩 우리나라 없잖아. 그렇죠. 양식도 잘한다고. 그러면은 만일에 포시할 사항이 아닌데 포시를 했어요. 미국산인데 캐나다산인데 미국산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 미국 걸 더 좋아한다고. 메이딩 USA를 했어요. 캐나다산인데 메이딩 캐나다가 돼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표시대상에 일반 안 되지만 원산지법에 이제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그 등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근데 형님이 있었을 때 그랬으면 되고 누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요. 응,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원산지법에는 알아봐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그렇게도 말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원래 포시 대상 아닌데 포시 안 해도 되죠. 근데 포시를 했어요. 진짜 상이 되어버렸어. 했는데 잘못했어. 포시를 했어요 이걸. 네. 해서 무시될 겁니까? 뭐예요? 했어. 표시를 안 해도 되는데 했어. 안 해도 되는데 포시를 했다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했는 걸로 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걸 안 하게 되면 문제지만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거를 해는 거는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안 해도 되는 그러면은 거니까. 법의 안전성이 그 침해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도 되는데 응. 했어요. 했다는 건 뭡니까?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하겠죠. 음. 그러면 원산지법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혼동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아. 차라리 똑바로 적어주든가. 똑바로 적든지 안 하든지 하면 안 되죠. 하든지. 그지 그래서 버리니까. 아까 말대로 포시를 해야 될 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안 할 거를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도 거짓말을 하면 허위 포시가 돼버리죠. 그런 게 그렇지. 있구나. 예, 그래 되면은 6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더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모르고 이제 더 팔라고 아까 말대로 그 허위로 했어요. 그러면 6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많죠 지금. 장사하는데 무조건 많이 막 그렇지. 대량으로 팔아가지고 좀 많죠. 그리고 소비자는 지금 이게 포시해야 될지 아닌지 모르잖아. 우리는 배웠으니까 알고 있지만 수산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혹시나 지문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은 포시 대상 아니면 안 와도 되지만 했으면은 처벌이 없다. 아니다. 처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예. 이 고기는 캐나다를 거쳐서 USA를 거쳐서 왔다? 예,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아까 30포인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금수소를 아까 전에 5조 그 사항에 있잖아요. 그 이제 시행령 사항인데 집단 금수소를 그 밑에입니다. 126조입니다. 중간에 살아있는 수산물은 30포인트고요. 30포인트인데까지 알아야 되지만 51,000 가토로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0선 보겠습니다. 자, 80선입니다. 80선에 138, 139, 137부터 보겠습니다. 137입니다. 137입니다. 자, 137에 보면요. 그 35번입니다. 80선입니다. 원산지 포시 방법 중 통신 판매의 경우 누나 통신 판매할 때 포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통신 판매 해야 된다. 해야 되겠죠. 네. 하니까 되겠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칙을 설명해라. 답죠 보면요. 나중에 뒤에도 이제 2편 3편이 있으니까 면제 대상 무포장 거대포 외국에 요구하는 거 이거는 원산지법이 아니고 농수산물 그러니까 대무역법이나 관세법으로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적어주십시오. 잘못됐다. 원산지 면제 대상은 아까 말대로 면제 대상은 적용력이 뭐냐면은 5조 이항 가름 구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 주정 첨가물 당류 등 제외한다. 이거 두 개를 옮겨놔십시오.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5조 이항이 지금 예상 문제에서 빠져야 됩니다. 1차는 가능하지만 빠져야 됩니다. 면제 대상에서 5조 이항 가름 구정 그리고 나서 시행령 주정 첨가물 당류는 제외한다. 이걸 적으라고 교수가 냈다 그러면은 5조 이항 가름 구정이 8개 이상 10개 되는데 그것이 2차에서는 예상 문제에서 조금 그 후보자로 밀립니다. 그 정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산지에 대해서 면제 대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수산물 1억제의 면제 대상은 뭡니까? 제가 내일 그 성당 가려고 하고 있어요. 형님 머리가 반질반질해지라고. 뭐라고 하지? 뭐라고 했어요? 원산지의 면제. 말고 수산물 1억제 면제 대상, 등록 면제 대상.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상 행상 적으십시오. 원산지 1억제 등록 면제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인데 행상 그 노점하는 분 행상 노점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저번 주 포장을 하지 않고 아니 뭐 단순하게 뭐 그대로 할던가 직거래. 맞아. 직거래. 유통 그 시스템 중간 상인을 통하지 않고 통신든 우편든 직거래 때 두 가지가 면제 대상이에요. 그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시험 보러 안 갔는데 저번 주에 했어. 같이 적으십시오. 같이 항상 두 개 매치가 돼가지고 정리하십시오. 예상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통신 판매 등 직거래했을 때 면제 대상, 그리고 부가세법상 세금 면제 대상이 있거든요. 노점상 행상 면제 대상. 그 다음에 이제요, 그 정도 했고요. 그 126조 시행령 4조입니다. 원산지를 포시를 하여야 할 자, 이거 뭡니까? 아까 대통령이 포시할 자 이거죠? 이겁니다. 이게 지금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 4조입니다. 할 자는 5조 3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소, 집단업소 설치하고 운영자나 식품위생법상, 자, 이거 후계 음식점 찍고요. 같은 남목의 일반 음식점 찍고요. 또는 같은 남목의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영업소, 또 법 시행령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하는 자, 이 네 사람이 포시로 원산지 포시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는데요? 몰라, 나 지금 그거 찾고 있어요. 그거 아닌데?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하다가 제가 지금 제가 먼저 빨리 가요. 몇 페이지예요? 잠깐요. 요거 지금 하고 있었어. 제가 지금 저거 하다가 지금 먼저 지금 가다가 보면 머리가 오늘 농산물과 수산물이 만들고 이제 요거 하고 있었는데 다시 80선 볼게요. 80선 80선 끝을 내고 갈게요. 80선 그대로. 80선 보면요 138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왜 갑자기 그랬을까? 일단 면제 대상 누나 좀 봐세요. 그리고 통신 판매는 인쇄를 못하면은 말로 보이스 투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좀 더 할게요.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36분입니다. 읽어보이소.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대상 면제 대상을 적으시오. 자, 요거 5조하고 면제 대상을 적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면제 대상을 잘못 적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투르 구정입니다. 그 밑에 가투르 구정은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요약을 했는데 틀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정리하십시오. 자, 5만원, 10만원, 1000만원 알로 대통령령을 어긴 게고 대통령 맞네요. 5만원, 1000만원. 원산지 보조, 원산지 대상을 어긴 게고 포시 대상 5만원, 1000만원. 딱 3개입니다. 12가지 어긴 거는 3, 6, 100이고요. 1, 2, 2차. 집단구조 영수증은 2, 4, 8. 단위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보면은 적발해가지고 통지받고 3개월 내에 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맞아? 그건 기억나시죠? 근데 위반할 때 시행령, 시행구칙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인데 그건 얼마입니까? 교육 올해 예상이 되는 파트입니다. 제가 3, 6, 100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3, 6, 100입니다. 그거까지 적으십시오. 일단 맞아야 되는데. 그 문제는 반드시 형님, 원산지 교육 맞습니까? 3600 맞습니까? 모르겠는데요. 3600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우십시오. 그 뒤에 있긴 있는데 3600. 그러니까 3600이 몇 개, 5만, 1000만원 이하의 몇 개, 그 2차도 1차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5만, 1000만원 이하 가태로 3개 딱 넣었죠. 그리고 영수증 보관 6개월 이상 보관해야 되는데 집단 급식소 같은 거 안 하면은 2, 4, 8이고요. 나머지는 3, 6, 100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하시면 됩니다. 12개도 3, 6, 100이고요. 1차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산지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 합니다. 그거하고 교육 적으십시오. 교육도 같아. 교육하고 같아. 3, 6, 100도 교육하고 같아요.
이게 뒤에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름 구정 이게 5조 이항입니다. 근거 밑에 가름 구정 이게 이렇게 놓을지는 아까 면제 대상으로 봐버리면 골치 아픈데 아까 이제 면제 대상은 두 가지를 했잖아요. 5조 이항하고 당류라든지 원료를 생략할 때 첨가물 생략할 수 있다. 그저 두 개를 봤죠? 적었어요 누나? 네. 면제 대상 적었죠? 면제 대상으로 봅니다. 이제 그거를 적는데 그 5조 이항이거든. 여기도 근거도 틀리습니다. 5조 이항입니다. 그 다음 5조 이항을 그래도 그 한 3개, 4개, 5개 적을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됩니다. 5조 이항은 가름 구정은 별도로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번입니다. 위장 혼동입니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39조 6조의 2 가진금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올해 예상되는 게 38번, 39번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공포명령은 41번에 작년에 놓았고요. 형님 저번에 지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가태로 지금 42번입니다. 80선. 가태로 구정 요번에 5만원 이상 1천만원 적겠습니까 지금? 다음 질문에 개별 질문 하십시오. 500만원 이하의 가태로다. 형님 뭐 적을랍니까? 부방형님 뭐 적을래요? 좀 전에 에? 교육. 그 교육. 네, 500만원에는 교육을 안 받을 때, 통지받고 상견 안 받았을 때 그것까지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 200, 400만원은 돈 많은 사람들이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3조입니다. 개별 질문 하십시오. 원료 기준, 아까지 한 겁니다. 1순위 98, 2순위까지 98, 3순위 외에까지. 그러고 나서 고춧가루는 하나 더 연다. 제품명도 하나 더 였는다. 뭐 이런 얘기를 적으라는 겁니다. 네, 그 정도 적고요. 네,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저 80선은 끝을 내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 왔고요. 아까 전에 하다가 다시 이제 126페이지 1차 이론서입니다. 그 80선은 지금 원산지법에 대해서 지금 예상되는 파트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게. 위반, 그러니까 6조를 어겼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5년 내에 확정돼가지고 5년 후에 됐으면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거 벌칙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거하고 같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2차 용어로는 거의 정리된 것 같습니다. 1차용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30포인트가 무슨 뜻이지? 형님, 누나, 네. 이 글자가 포인트가 10포인트예요. 이리고 지금 누나 보고 있는 글자가 10포인트예요, 보통. 아니 30포인트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거 글자 3배를 키워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끔찍하게 볼 수 있게끔. 예. 살아있으니까, 나 살아있어. 이래가지고, 지금 글자에 3배를 키워가지고, 이 영어로 멋있게 포인트라고 써놨는데 뭐야 이게 내가 지금. 저도 우리 알고, 말이 빨라가지고. 포인트. 자, 그 다음은 밑에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집단금지서입니다. 시행령 4조입니다. 원산지를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5조 3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금지소 설치하는 자랑. 자, 그때는 식품 위생법이 들어갑니다. 식품 시행령에 후계의 음식점, 같은 호의 일반 음식점 영업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급식 영업소,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하는 자입니다. 이것도 용어. 가로 쳐놓고 치워해놨고 있네. 네, 그건 아닙니다. 우리 기출이 되었습니다, 이거. 기출이 되었고, 거기서 뭡니까? 집단급식소 운영하는 자인데, 시설관리 운영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공단에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게 답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집단급식소는 6T 60포인트입니다. 적으시면 60포인트. 60포인트이고, 업소 정면에 들어가면 가장 큰 게시판을 넣어야 됩니다. 업소 식당의 정문에 들어가잖아요. 60포인트로 적으면서 정면에 바로 보이게끔 해놔야 됩니다. 저기 정면 60, 업소 정면입니다.
업소 옆면이 아니고 정면,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딱 붙여야 됩니다. 눈에 딱 보이게끔 60포인트. 그럼 저 안쪽에 아니면 할렐루야. 입구에 문에 문 딱 열고 문 딱 들어가면 여기 바로 딱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면에 있다 60포인트까지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별포입니다. 별포. 별포는 좀 더 정리를 하는데 간단간단해 가지고 넘어가고 5조, 6조로 들어가겠습니다. 별포 자 126페이지입니다. 시행령 별포입니다. 원산지 포시 기준 농수산물은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이라고 하면 됩니다. 형님, 국산하고 국내산의 차이가 뭐 있습니까? 같습니다. 같습니다. 나 항상 생각했네. 뭐가 다르지? 국산 농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시도명, 구매까지 표시합니다. 국산 농산물, 국산 수산물도 국산 수산물은 국내산, 연거래산으로 표시하네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국산, 국내산으로 했는데 구매까지 했는데 수산물은 우리는 뭡니까? 연거래상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수산물은 국산, 국내산, 연거래상, 뭐 항해나 뭐 서해나 뭐 서해, 항해, 동해, 연거래사까지 수산물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수산물 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양식 수산물은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연안 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 해당 수산물의 생산, 채취, 양식, 포획 지역의 시, 도맹이나 시, 군, 구맹에 포시할 수 있다. 양식은 포시할 수 있다. 기출입니다. 양식 수산물은 연안 정착선, 내수면 수산물, 시, 국, 구명 할 수 있다. 양식만 그렇습니다. 기출이고요. 자, 공해사항입니다. 원양사는 뭡니까? 멀리서 잡은 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거 대륙부분을 지나가지고 200일인가? 그걸 지나는 그 공해상. 누구나 배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의 국가도 아닌, 땅이 아닌 공해입니다. 공해 잡는 게 원양산입니다. 예. 원양산 잡으러 나가려고 하면 그냥 배 타고 나가버리면 어찌 됩니까, 누나? 해군한테 총 맞아요. 아 그래요? 깃발 달고 가면 되나?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원양산업법, 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원양업의 허가를 받은 깃발을 달고 갑니다. 포시하면은 거기서 국내 반입할 때는 원양산, 포시와 함께 태평양 함께입니다. 인도양, 남빈양, 해역명을 포시한다. 이거는 이제 할 수 있다입니다. 한답니다. 한다. 원양산으로 하거나 원양산과 함께 포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양산. 이에 따른 포시 외에는 연안국 법령에 따라 별도의 포시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민감합니다. 법에서는. 할 수 있다는 이미지이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집단 금수소에는 12개만 포시하면 돼요. 수족관 같은데, 그죠? 그런데 그 아까까지는 뭐야? 가자미도 포시를 했어요. 하고 나면은 원산지법에 적용 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을 편하기 위해서 12개가 1차, 2차, 3차가 뭡니까? 3, 6, 100이니까 가자미를 포시를 허유를 했어요. 그러면 허유로 갈 거냐? 6조로 가가지고 징역으로 갈 거냐? 가능하면은 가태료로 하는 게 국민한테 편하겠죠. 사장님, 포시 하나 들 거 왜 해가지고 지금 법에 적용됐습니까? 1차 위반했으니까 넙치가 비슷한 값인지 모르겠는데, 넙치와 비슷하다 해가지고 넙치 1차는 30이니까 30 때릴게요. 다음부터 빨리 폐기하든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시를 했으면은 법은 일단 적용됩니다. 아까 형님 말이 맞아. 근데 그것이 재량으로 진짜 가태료로 갈 거냐, 징역 벌금 6조로 갈 거냐 굉장히 민감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재수 없으면은 6조도 거짓 포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민감한 겁니다. 정확하게 했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척을 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정확하면 괜찮죠. 그렇지. 자기를 위해서니까. 그걸 이제 쌩 까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 많이 벌려고 포시를 하겠죠. 아, 한국 일본산을 좋아하면 일본산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붙인다는 겁니다. 그게 돈 되니까. 상인은 그러니까 돈 버는 거죠. 자,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까지는 했습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입니다. 원산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예를 잡으십시오. 네. 바지락이 있습니다. 네. 원산지 다른 수산물은 3322입니다. 자, 국산 농산물의 그 생산된 지역이 각각 다릅니다. 국산입니다. 국산인데도 그렇습니다. 생산 지역이 다릅니다. 왜? 원산지란 지역, 해역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서해도 잡고 남해도 잡았습니다. 네. 혼합한 경우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이 3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농수산물 가공보면 50%하고 원료의 가공보 98%는 지금 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형님, 정국님 무슨 알죠?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가공보는 59중, 원료의 원산지 포시는 98. 고춧가루는 고춧가루 띈다. 그래서 그래놓고 지금 원양산이냐 국내산이냐 원산지가 다를 때 어떻게 농수산물 포시하느냐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때는 국내산이라도 서해 남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순위 3순위 3순위까지 시도명 시군명 혼합 비율을 포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연거래사로 일괄 포시하면 되겠네요. 국내산이니까 하거나 3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냥 다 국내산은 국산하면 되겠네요. 연거래산 하면 되겠네요. 이해갔습니까? 자, 하나 끝났습니다. 3이나 하거나 연거래상이라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동일 품목의 국산과 국산의 농산으로 혼합됐을 때 이게 이제 문제죠. 동일 품목인데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포시하잖아요. 12개 식당에도 포시하고요. 오징어인데 동해에서 잡고요. 하나는 태평양에 잡았어요. 이럴 때 국산 농산 혼합한 경우에 혼합 비율이 높은 순수 3개까지 해래요. 뭐 2개가 없으면 2개만 잡으면 되겠지만 3개까지 합니다. 3. 일단 3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국가, 지역, 해역까지도 혼합 비율 포시한다. 그럼 어찌 됩니까? 국산 70%, 중국산 20%, 태국산 10% 이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세순위까지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비율로 쭉 적으라는 겁니다. 같은 오징어라도 잡다 보니까 해역이 넘어갈까 하면 경계가 항해로 나갔는데 조금 내려가니까 중국도 되고 또 태국도 되라는 거죠. 그러면은 쭈르륵 오면서 한국이 70, 중국이 20, 태국이 10 그 순서대로 다 적으라는 겁니다. 3순위까지. 그 공예상에서 태국 아빠든지 중국 아빠든지 몰랐을 때는 그럼 어떻게? 몰랐을 때는 무슨을 취하죠. 얘가 어느 거? 생산한테는 어디서 저희가요 와요 이렇게? 배가 배 뜨면은 우선전화국에서 음. 그게 있어요. 전파관리소에서 인도에 우리나라 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때리면 거기서 저희가 또 와. 그래서 거기서 잡은 거기는 그렇지. 표시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때리면 돼요. 네. 그걸로 신고를 아까 하더라고요. 50%라는 게 뭐였죠? 50%. 50%는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구분할 때, 가공품 할 때. 자,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농수산물 분지관리법에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혼합해가 가공을 했을 때 네. 50의 기준이고, 네. 원산지 포시에는 98. 원료. 네, 원료. 원료. 그럼 이거는 잡았을 때 원산지 포시를 어디서 하냐? 바다에서 이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잡지 하늘에서 안 잡습니다. 산에서 안 잡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잡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강이나 바다. 3순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분목의 랍니다. 포장한 수산물. 자, 포장한 수산물입니다. 이거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자, 포장한 수산물입니다. 분목이 2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징어도 있고 낙지도 있습니다. 자, 예를 적으십시오. 오징어 낙지입니다. 오징어는 한국산이고 낙지는 제주도산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연근해라든지 국산 적으면 되겠네요. 근데 한국하고 지금 다른 나라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래야 됩니다. 3개를 적어라. 서로 다른 2개 이상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 혼합비는 높은 2개까지 적는데 얘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국산이 80이고 중국산이 20이면은 오징어 80, 낙지 뭐 20 이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이해는 갔습니까? 네. 예를 들어가지고 맞든 안 맞든 예를 들어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긴 했는데 또 복잡한 게 있더라고. 2개 높은 순위 2개.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농수산물입니다. 수입입니다. 자, 수입했습니다. 가공품입니다. 수입했을 때는 그 관세청에서 먼저 손을 대겠죠. 통관시
그리고 남북에는 반입시, 이걸 좀 찍으십시오. 통관 반입입니다. 통관은 대무역법에 따라서 통관시입니다. 통관시. 남북협력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반입시란 말을 씁니다. 남북협력. 왜냐면은 남북협력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우리 헌법에 사가는 남과 북은 하나의 한반도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이라는 건 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 협력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는 반입, 우리나라에서 좀 북한으로 나가는 것은 반출 해가지고 하는 거지 수입 수출이라는 용어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입이란 말을 쓰고 다른 나라에 들어올 때는 중국이나 일본에 들어올 때는 통관이란 말을 씁니다. 통관. 그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요 농수산물 가공품에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는 이제 가공품입니다. 아까 전에는 원산지 포시 대상이고 이거는 이제 농수산물 가공품 국내에 포함입니다. 포함했는데 보니까요 원료를 이제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아까 전에 원료 맞잖아. 98% 얘기하고 원료 맞잖아요. 사용용 원료의 원산지는 1, 2에 따라 표시한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상혼합하여 혼합율이 높은 순서가 2개. 국가 원료 원산지 혼합 비율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요것만 넘어가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가 결혼식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헬렐루야가 됐습니다. 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 혼합에 사용한 혼합율이 높은 수도 2개. 국가 원료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합니다. 2개입니다. 2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가공품의 반입 농산물은 그리고 다른 동일 분모 3, 3, 2하고 순서를 좀 계속 감을 익혀 주십니다. 여기는 이제 원산지가 다른 동일 부품의 혼합 비율입니다. 가공품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오징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연육이 있어요. 그리고 새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빼고요. 그러면 이제 혼합 비율 높은 순위 2개니까 요 2개까지는 적어야겠죠, 그죠? 오징어 원료가 많으면은 그럼 적고 비율도 또 적이 되는 거예요. 오징어가 어떻습니까? 칠레에서 국산이면 국산 7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칠레산 뭐 이렇게 25%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2개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2개. 여기도 이제 연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베트남산 뭐 26 실꼬리돔 있잖아요. 연육 같은 우리가 한번 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설탕 뭐 이런 식으로 뭐 국산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설탕 국산 되나?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그런 얘기로 좀 고민만 해 주십시오. 저도 좀 고민할게요. 저도 이해는 가는데 설명하는 게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